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동네 여행사 사장 오태진입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부산광역시 제2편입니다. 자, 부산에 가보면 도대체 뭘 하고 지내야 되느냐? 지난 시간에 우리 신석기 시대의 부산을 한번 살펴보았죠. 신석기 시대에 있었던 부산을 우리가 여행을 잠깐 가보았었고, 오늘은 그 두 번째로 조선시대의 부산을 공부해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 장소는 똑같은데 시간만 달라지고 있어요. 그것도 조금 좀 재밌는 느낌이죠, 그죠? 예. 부산광역시 편이었어요. 52회 한능검 심화 문제 가운데 39번에 우리 지난 시간 동삼동 패총 전시관을 지나서 자 이번에는 그 근처에 있는 정발 장군의 충절 정공단을 한번 가봅니다. 정발 장군의 충절. 그래서 정공이라고 했겠죠. 정발 장군이 우리나라의 큰 공신이시다 하니까 정공단. 단이라는 건 제사를 지내는 곳이다. 그래서 정공단은 뭔가 사당의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그쵸? 예, 그래서 정발 장군을 오늘 찾는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연습이 아니라 여행을 떠나봅니다. 자, 우리 그 부산의 지도인데 정발 장군의 사당이 있는 곳은 부산에 있는 좌천역 앞입니다. 그 이름이 조금 또 좌천스럽죠. 사실 그런 평가를 받으신 분이기도 했어요. 정발 장군은 임진왜란 때 열심히 싸우셨던 조선의 무장이셨지만 그 평가를 제대로 받지 못했었습니다. 마치 적전에 용렬하게 싸우다가 그러니까 졸렬하게 싸우다가 죽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평가를 받아서 한동안 조선 왕조에서는 정발을 좀 이렇게 뭔가 바보 같은 이미지, 패장의 이미지가 너무 강했었던 것도 사실이죠. 그래서 그랬는지 뭐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이제 좌천동에 바로 정발 장군의 정공단이 있다는 건 이분이 살아생전에 받았던 그런 평가, 죽은 다음에도 잠시 동안이나마 받았던 그런 안 좋은 평가를 또 약간 이렇게 생각하게 하는 그런 곳 같습니다. 좌천역이고요. 그럼 이곳이 이제 정공단이 있는 지역인데 우리 그 신석기 시대에 우리 동삼동 유적을 봤죠. 그 동삼동 유적은 남포역에서 이렇게 다리를 건너면 영도가 나와요. 여기가 영도인데 우리가 지난번에 여행 갔던 데가 여기였죠. 동삼동 유적. 그럼 동삼동에서 일단 영도에서 나와야 되네요. 그죠? 나와서 중앙역을 거쳐 초량을 거쳐서 좌천역. 이 초량을 한번 잘 보세요. 여기가 이제 이렇게 들어오는 만이거든요. 이렇게 만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요 지역으로 뭔가 일본 군대가 들어오기에 참 그 좋은 지역 같아요. 그죠? 그래서 정공단 소개해보면 부산광역시 기념물 제10호. 그래서 임진왜란의 첫 전투지다. 그래서 임진왜란 첫 전투지니까 일본 군대가 처음으로 발을 디딘 곳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부산진성에서 일본군과 싸우다가 순국한 충장공 정발장군과 그와 함께 목숨을 바친 350명의 용감한 조선 군대를 위한 사당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공단의 위치가 이곳입니다. 그 위치가 또 중요한 이유는요. 그 이유가 원래 정발 장군이 지키셨던 부산성은 이곳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위치가 좌천역이라고 해서 그 지역이 아닌데 그 지역에 만든 거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임진왜란의 원흉인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입니다. 일본에서는 별명이 잔나비라는 별명을 갖고 있었어요. 얼굴이 이렇게 생겼기 때문인데 약간 그 원숭이를 닮기도 했고 뭐 쥐를 닮기도 했다 해서 일본에서도 뭐 외모는 하여튼 별로다 이렇게 평가를 받았던 사람인데 1592년 임진년에 조선과 명을 정복하여 천추까지 다다르겠다. 그러면 우리 한반도를 짓밟고 그리고 바로 중국 명나라를 친 이후 인도까지 가겠다라는 말도 안 되는 과대망상증 환자 바로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입니다.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우리 조선을 공격하는데 교과서에 나오는 임진왜란 초기의 상황은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정명가도라 명나라를 칠 테니 길을 빌려라 라고 하는 명분으로 9개 부대 20만 군대로 세 방면으로 쳐들어왔다. 초기 이를 방어할 관군은 당시 이를 방어할 만큼의 군사력을 갖고 있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15세기에는 군사력이 매우 강했지만
오랫동안의 평화로 인해서 16세기에는 우리 군사력이 크게 해이해지고 약해졌었기 때문입니다. 또 군대를 가기 싫어하는 경향이 매우 강해졌어서 실제로 입대를 하기보다는 군포라고 해서 일종의 돈을 내고 군대에서 빠지는 현상이 일반적이었기 때문이에요. 군의 사기도 떨어지고 군사력도 약해졌겠죠. 그래서 초기 우리 관군은 병력 부족과 무기의 열세, 또 오랫동안의 평화로 인해서 전쟁을 경험해 보지 못한 농민들이 군인이었다는 것. 그러니까 사실 군인이라기보단 농민이었던 거겠죠. 그래서 바로 이 교과서에 처음 나오는 전투가 바로 이 부산성 전투입니다. 부산성 전투는 정발이라고 나오고요. 4월 14일 오후 5시에 저 전쟁이 끝나게 되는데 4월 14일이라고 써 있는 이유는 당시 그 일본군이 상륙한 날짜는 4월 13일이에요. 또 어떤 그 기록에 의하면 4월 12일이라고 써 있기도 한데 왜 이와 같은 차이가 발생하냐면은 일본에서 사용하는 달력과 조선에서 사용하는 달력은 하루 차이가 났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일본 기록은 4월 12일이지만 우리 측 기록에 의하면 우리 달력은 하루 뒤에 날짜를 썼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4월 13일, 이게 정확하다 할 수 있고요. 4월 13일에 우리나라에 상륙한 일본 군대는 그 다음날 아침 6시부터 새벽부터 공격해 들어왔던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부산성 전투는 이렇게 오후 5시에 끝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바로 이 첫 번째 전투라는 데 의미가 있고요. 또 이 부산성이 함락되고 난 이후에는 부산을 지킨 순국 영웅 가운데 한 분, 추앙받는 분 가운데 하나가 바로 동네 부사 송상현입니다. 그래서 부산에 가면 정발 장군의 동상뿐만이 아니고 이렇게 송상현 부사의 그런 동상이 한복판에 그 도심 교통이 굉장히 복잡한 지역에 우뚝 서 계시기도 합니다. 돌아가시던 그 모습 그대로 특이하게도 그 관복을 입고 이렇게 돌아가신 모습이에요. 나머지는 다 이렇게 장군 모습이신데 이분은 관복을 입고 서 계시는 그게 최후의 모습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교과서에 있는 내용이 그렇고 현재 우리가 전하고 있는 부산진 순절도 이게 임진을 한 첫 번째 전투인데 요쪽이 이제 서쪽 산이에요. 요쪽 서쪽 산이 있고 요 동쪽이 있는데 여기가 이제 남문이 되겠죠. 바로 부산진입니다. 당시 부산진의 방어 병력은 병사로만 따지면 350명 정도의 군대가 지키고 있었다고 합니다. 또 가옥은요, 이 안에 집들이 있었는데 300호 정도의 집이 있었대요. 당시 임진왜란 때 일본군을 따라 들어왔던 종군 포르투갈 신부의 기록이니 거의 맞을 것입니다. 그래서 300집 정도가 있었던 작은 성이 바로 이 부산성이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곳을 지키던 장군은 바로 여기에 보이는 것처럼 정발 장군입니다. 사실 정발 장군은 1553년에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경기도 연천군 태생이십니다. 그래서 연천에서 태어나신 분이시고 이분의 그 출신이 그렇게 썩 좋으신 분은 아니셨다고 해요. 신분이 좋으신 분은 아니셨는데 어쨌든 그 연천에서 태생이시고 그리고 돌아가신 건 1592년에 돌아가셨으니까 부산에서 돌아가셨죠. 이분이 마지막 모습이니까 40세 정도가 되시죠. 그래서 40세 정도 되신 정발 장군. 근데 기록에 의하면 돌아가시 직전에는 까만색 옷을 입고 계셨다고 하는데 이게 흑이 장군이라고 불렀는데 요 영정을 보면은 푸른색 갑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기록과는 좀 배치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발 장군이 지키고 있던 부산성에 일본군이 쳐들어오는 그런 장면의 모습입니다. 이분이 임진왜란 첫 번째 전투에서 전사하신 우리 장군이신 거죠. 자, 그러면 현재 이 부산진성, 방금 우리가 봤던 이 부산성이 있던 곳이 어디였느냐 하면요. 바로 이 초량입니다. 초량에 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최근 이제 검색을 해보면은 부산진성공원이 여기에 나와요. 부산진성공원은 자성대라고 하는 곳으로 나오는데 범일 이동에 해당됩니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했냐면은 초기에 원래 있었던 부산성이 이 지역으로 옮겨가게 된 배경은요. 부산성이 함락되면서 일본 군대가요. 이 부산성의 성벽을 모두 허물고 평지로 갈아버려요. 그러니까 성이 없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남쪽에다가 외성을 쌓고 지휘소로 사용했었대요. 그래서 임진왜란 이후에 없어져 버린 부산성 위치에 그대로 성을 다시 만든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부터 그 북동쪽으로 옮겨간 지역, 바로 이곳에다가 부산성을 다시 만들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의 부산성은 처음에 있었던 임진왜란 당시 정발이 싸웠던 부산성의 위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위치는 이곳이고 현재는 이곳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이 자성대라는 이름 자체가 원래 있었던 부산진성을 모성이라 부르고, 그러니까 즉 이곳이 1번 모성이 된 것이죠. 오리지널 부산진성. 그리고 그 옆에 있었던 성이라 해서 자성, 아들과 같은 성이라 해서 2번이라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의 부산성은 자성에 해당하지 모성은 아니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임진왜란 당시에 일본군이 부산성을 갈아엎었기 때문에 그 옆에다가 다시 만든 거다라는 것이고, 현재에 있는 현재 그 부산진성의 모습이 이러합니다. 근데 이거는 나중에 다시 만든 그런 성이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자성이죠. 바로 2번 위치에 있었던 자성대에 있는 곳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원래 있었던 모성이었던 부산성은 어디였느냐 하면요, 바로 이 부산역 근처인 초량동 일대입니다. 초량동 일대에 부산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져요. 그럼 이곳이 본래 1번 원래 있었던 모성이다라는 겁니다. 그 지역적인 기반 한번 볼까요? 우리가 그 지난 시간에 봤던 그 동삼동이 여기에 있어요. 영도에. 그럼 여기에서 일본 군대가 요 5, 6도를 거쳐서 이렇게 들어왔겠죠? 이렇게 이제 진격해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 부산성에 상륙을 하는데, 부산성 상륙을 바로 못했기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갔대요. 어쨌든 이 지역이 원래 부산성입니다. 초량이라는 곳이죠, 지금 현재요. 그리고 지역적 기반을 보면은 그 뒤쪽에 배후에 이렇게 야트막한 산이 있어요. 560m짜리 구덕산이라는 산이 있는데, 이쪽으로 결국은 일본 군대가 쳐들어와서 성을 공격했던 듯합니다. 그래서 정발 장군이 봤을 때 부산성의 모습을 보니까 뭔가 이 서쪽에 있는 산이 뚫리면은 성을 위에서 내려다보는 형국이었기 때문에 늘 이렇게 부임하면서도 이 서쪽에 있는 산이 조금 마음에 걸렸었대요. 그런데 실제로 전투가 발생하자 일본군 별동대가 이 서쪽으로 들어와서 부산성을 공격하게 됩니다. 물론 정발 장군은 350명 가운데 10%에 해당하는 30명의 매복 군대를 이곳에 두었지만, 이 30명의 매복 군대가 잘 싸웠지만 결국 무너지고 결국 일본 군대가 서쪽을 향해 쳐들어오게 되는 계기가 됐다고 해요. 원래 위치입니다. 한편 초량역에 있었던 부산성을 바로 이렇게 상륙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본 군대는 요 5, 6도를 돌아서 바로 어딜 들어왔냐면 지금의 부산광역시 남구 우암동으로 첫 상륙지로 택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초량으로 들어온 건 아니고 일본군 상륙 지역이 바로 이 우암동이었어요. 그래서 이 우암동으로 일본군 배들이 다 들어오고 이 지역을 기반으로 부산 공격을 준비했었던 것입니다. 조선왕조실록에 나와 있는 정발에 대한 기록을 한번 볼까요? 이게 선조실록 제26권 4월 13일 이민일 첫 번째 기사입니다. 왜구가 쳐들어와 동래부사 송상현이 죽다. 그래서 동래부사 송상현이 이제 전사한 내용에 대한 기록인데, 뭐 이렇게 뭔가 잔뜩 쓰여 있어요.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이제 일본이 쳐들어오게 됐다라는 것인데, 요 내용이 일단 중요합니다. 이 내용. 그래서 이 내용에 따르면 어떤 내용이 있느냐 했더니 조선왕조실록에 나와 있는 정발의 기록이죠. 자, 요거는 이제 일본 군대의 뭐 평행장이니 평청장이니 평의진이라고 하는 소씨들이 쳐들어왔다. 스시마 사람들이 쳐들어왔다. 그런데 여기 보면 부산의 첨사였던 부산 첨사 정발이라고 나와요. 그래서 부산 첨사 정발은 절영도에 사냥을 하러 나갔었다. 실제로 사냥을 나갔는데, 이 사냥을 나간 거는 사실 군인들을 이끌고서 훈련을 하기도 했대요. 군사훈련을 하면서 마치면서 왜 그 꽁사냥을 하게 되죠. 꽁짜를 쓰려고 하는데 이 미음 썼네. 꽁사냥을 하면서 그 저녁 때 회식을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일본 군대가 이제 쳐들어오는데, 처음에는 조공하러 온 배인 줄 알았다.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조공하러 온 배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공하러 오는 외라 여기고 대비하지 않았는데, 대부분 그 조공하는 배들이 들어올 때는 흰 깃발을 가지고 들어오는데요. 이때 이 일본이 배들은 흰 깃발이 아니라 붉은색 깃발을 가지고서 들어왔답니다. 그래서 노란색 동그라미가 있는 이런 깃발을 들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공격을 하기 위한 배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미처 진해 돌아오기도 전에 적이 이미 성에 올랐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뭐냐면
진이라는 건 부산진을 말하는데 저령도에 나가 있다가 사냥하러 나갔다가 왜구가 쳐들어오는 거를 방어도 못한 채 부산진 성에 들어오지도 못한 채 적이 이미 성에 올랐다 라고 써 있어요. 그럼 마치 놀러 나갔다가 결국은 일본군이 공격한 걸 막지 못했다는 식의 서술이지 않겠습니까? 응? 그러면서 정발은 남병중에 전사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 기록만 보면은 그냥 무능력한 인물처럼 여겨지고 있는 게 사실이더라라는 거예요. 실제로 시체도 찾지 못했고요. 또 자기의 바로 직속상관이었던 경상좌도 수군절도사 박홍은 조정에 보내는 장계에 정발은 용렬하여 채 싸우지도 못한 채 패해 죽어 나자빠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서술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그러한가?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았다는 겁니다. 정발의 그 활약은 어떤 의미가 있었느냐 하면요. 정발은 직속상관인 박홍에게 야습을 주장했었다고 해요. 하지만 야습을 거부했던 박홍이 자기의 책임을 혹시 정발에 의해 자기가 책임질지 않을까 하여 정발을 오히려 되게 못 싸운 장수로 묘사하고 본인을 높였다는 겁니다. 실제로 정발은 원군을 요청을 하기도 했었대요. 하지만 박홍은 원군 보내는 걸 주저했다고 합니다. 이에 부산진성을 홀로 남아 지켰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실록에 있는 기록이 사실은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죠. 사실은요, 4월 13일에 일본군은 상륙을 했고 그 과정에서 정발은 부산성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실록에 있는 미처 진에 돌아오기도 전에 적이 성에 올랐다는 건 사실이 아닌 것입니다. 즉 정발 장군은 이미 성에 들어갔고 박홍 장군에게 원군을 요청하면서 350명의 군인들에게 이 성을 끝까지 지켜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이고, 오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원군이 올 터이니 용기를 내어 싸우자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문 밖을 까마득히 들어와 있는 이 적의 병력을 처음에 우리 사수들이 활을 막 쏘면서 100명이나 죽였다고 합니다. 그러면 엄청난 전과를 거둔 것이죠. 그러자 물러간 일본 군대가 바로 서쪽 산, 자, 방금 제가 보여드렸던 이 서쪽, 이 지역 정면으로 공격해 들어왔던 일본군을 100명이나 죽였지만 물러간 일본 군대가 이 성을 위에서 내려다보며 활도 쏘고 조총도 쏘기 위해 고지를 선점한 것인데 바로 이것이 구덕산으로 추정되는 곳입니다. 이 산 위에 올라가자 산 위에서 성 안을 내려다볼 수 있었던 것이죠. 정발 장군은 이걸 막기 위해서 매복 군사들을 30명이나 두기도 했었습니다만 워낙 숫자가 부족했기 때문에 일본군 공격을 막을 수가 없었던 것이고 30명은 모두 전멸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위에서부터 조총과 활을 마구마구 쏘아대는 일본군대에 대항하지 못한 채 이 성을 지키던 병사들이 모두 쓰러지자 남쪽에서 들어오던 일본 군대가 사다리를 넘어와 결국 정발 장군을 죽이게 됐던 것이죠. 그러나 이 분전을 통해서 일본군 병력이 결국 부산진성에서 하루를 지체하게 되면서 그 배후에 있던 동래부사 송상현이 방어할 수 있는 시간을 벌고자 했던 것입니다. 정발의 최후의 말이 들린 듯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최후까지 버틸 만큼 버텨야 한다. 시간을 벌어야 한다. 그래야 동래성에 있는 우리 백성들과 송상현 부사가 방어할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다. 힘내자! 350명의 군사들아 라고 하는 목소리가 들리는 듯 합니다. 시체조차 찾지 못한 정발 장군을 나중에 이제 그 명예를 회복하면서 관복 제사를 드렸다고 해요. 그래서 의복만을 가지고서 제사를 드렸고 그분을 제사 지내는 그 터가 바로 좌천역, 부산의 좌천역에 있는 정공단이 그분을 제향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나이 40에 이 나라를 위해 싸우다 돌아가신 정발 장군, 그분을 위한 사당 정공단 편이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